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유팩 그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우유팩 큰 형태 틀을 잡았었고요. 오늘은 이 형태 안에서 세부적인 형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우유팩을 그릴 때 우유팩보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좀 커야 돼요. 일부러라도 크게 그려야 되는 이유가 우유팩보다 작게 그리면 나중에 이 안에 있는 글씨나 형태, 그림들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실제 사물보다 약간 크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 우유팩하고 좀 작게 그렸거나 아니면 너무나 똑같은 크기로 그렸으면 지금까지 그렸으면 할 수 없는데, 혹시라도 더 잘 그려보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1.2배에서 1.5배 크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형태를 그릴 때 자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도구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꼭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오히려 자를 사용하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형태가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연필로만,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연필하고 지우개로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형태 틀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서울 우유 나 100%이 중요한 면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3점 투시를 배우면서 기울기, 그쵸? 글씨가 어떻게 써져 나가야 된다는 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이쪽 면은 가로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죠. 그죠? 세로의 기울기는 이렇게 갑니다. 그 기울기대로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면을 보면 수평이에요. 그쵸? 근데 측면으로 돌리면 기울기가 생겨요. 기울기가. 그쵸? 정면으로 있을 때는 거의 수평이었다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보이는 것처럼 형태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글씨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려야 됩니다. 자, 우선 서울의 글씨는 위에서 한 이 정도, 글씨의 한 2분의 1 정도에 띄어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한 이 정도. 그리고 글씨가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여기다 선생님 그려볼게요.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오히려 세로보다 가로가 약간 긴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정사각형에서 세로보다는 가로가 약간 긴 것 같은데, 자, 한번 여기서 틀을 잡아볼게요. 자, 이 기울기에 맞춰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대충 한번 잡아봅시다. 그 다음 글자가 몇 글자죠? 네 글자예요. 그래서 중간을 한번 나눠보고요. 이 안에서 또 중간을 나눠봅니다. 자, 중간을 나누고 또 나눌 때 글자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죠. 약간씩. 그것도 생각하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틀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글씨 사이사이를 이렇게 띄어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안에 서울의 글씨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쓰는 게 아니라 그린다고 그랬죠. 그쵸? 자, 근데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서울 우유의 세로획은 굵고요, 가로획은 가늘어요. 그런 것도 잘 관찰을 해서 그려야 되겠죠. 자, 서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획은 가늘고 세로획은 굵습니다. 이렇게 틀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선, 밑에 선이 정확하게 만나죠. 그러니까 시옷도 위에 부분부터 밑에 부분까지 길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의 획은 가늘게, 세로의 획은 굵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을 그렸고요. 울자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리을이라는 받침 때문에 좀 어려울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관찰할 게, 여기 울의 이응은 위에 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리을 이 받침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서의 어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응을 여기다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 리을을 그려야 돼요.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세로의 획이 굵고 가로의 획이 가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우의 부분, 자, 그 다음 리을, 자,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참 쉽죠? 그쵸? 먼저 이응의 부분, 틀린 부분은 나중에 조금씩 수정하면 되고요. 자, 이응을 그린 다음에 우 그리고 그 다음 리을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우, 유를 보면 우의 이응, 유의 이응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이 이응이 울에 어디서 왔는지 한 여기까지가 이응을 그려야 되네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가로의 획은 가늘게, 세로의 획은 두껍게 하고, 자, 가로의 획은 가늘게 해서 중심을 잡고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가면 갈수록 글씨가 어때야 될까요? 약간 작아져야 돼. 왜냐면 우리 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서울우유 글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겠죠? 쉽죠? 네, 여러분들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찰만 잘하면 됩니다. 서울우유 글씨를 기울여서 그리면 가로획, 세로획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안 만들면 글씨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틀리냐면 한번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게요. 여러분들이 틀리는 방법이, 자, 이렇게 우유 형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틀을 그리는데 틀부터 잘못 그려요. 틀을 어떻게 그리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글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글씨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글씨를 그릴 때, 글자를 그릴 때 틀부터 잘 만들어야 돼요. 틀부터 잘 만들어야지, 틀을 잘 만들지 않고, 그리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틀은 엄청나게 열심히 잘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띄는 것도 잘했는데 이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서자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서자를 그리려면 이 틀 안에서, 선생님 위에서 그린 것처럼 틀 안에서 정확하게 끝나는 점이 어디까지인지, 굵기가 어떤지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정면은 당연히 수평이었겠죠. 근데 측면은 이 기울기에 맞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끝부분이 서울 우유에서 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울기에 맞춰서 그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앙이 서울 우유, 그쵸? 중앙을 지나고 있어요. 중간을. 자, 그걸 할 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있을 때 약간 이 길이가 더 길게 잡아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서 이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